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새로운 교육의 발걸음 디지털 플랫폼으로라는 주제로 둘째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도 계시고요. 이제 오후 세션에 막 입장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모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참가자 여러분들 없이 스튜디오에서 연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자주 보이는 우리 아이디 럭키, 잭님, 그리고 드리밍 윙스, 나혜리님, 럭키, 윤수진님, 호우아이 등등등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정말 호흡하는 이런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3개의 세션이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랙 두 번째 세션입니다. 변화의 문을 여는 교사, 디지털 교육의 구심점이 되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전환의 시대, 이 교육의 환경과 교수 방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과거와는 다른 인재상이 요구되면서 전 세계 교육자들의 고민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식으로 전환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교사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션에 연사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국제교육기술학회 교육부서에서 최고학습 책임자로 계시는 조셉 사우스 연사님께서 지금 줌을 통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발표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의 이지영 교수님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병정고등학교 정미라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제교육기술학회 교육부서 최고학습 책임자로 계시는 조셉 사우스 연사님이십니다. 교사의 역할 재조명 및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현 시대 교사들을 위한 비전통적인 능력 기반 접근법의 윤곽을 잡고 미래 교사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이 학습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 기반에서의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사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증거 기반 학습으로의 전환에 집중하는 세계적인 교육기술 리더로 현재 국제교육기술학회 IST의 최고 학습 책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미국 교육부 교육기술국 국장으로 재임한 바 있고요. 또 국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교육 기술 정책을 마련하고 각 주 및 지방정부 단위의 교육 책임자들을 위해서 디지털 학습 전환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럼 조셉 사우스 연사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기관은 국제교육기술학회라는 국제 NGO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선생님들을 도와서 기술을 활용해서 액티브한 러닝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초, 중등 교육에 있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에 이러한 기술로 인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특히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학생당 한 개의 디바이스를 보유한 학교의 비중을 본다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증가였습니다. 전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021년 기준 사용자 수가 약 5,500만 명 수준으로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이러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기술을 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그것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선생님이 있는데요. 새로 임용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기술을 잘 쓰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교실에서 수업을 한 선생님들 대비해서 수업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30명을 다뤄야 하는 그러한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이와는 반면에 달리 또 20년, 30년 된 경력의 선생님들께서 틱톡 동영상을 만드는 것에는 물론 서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일단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그 컴퓨터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면은 잘못된 답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에 컴퓨터를 두면은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험을 볼 때 커넥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커넥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손에 쥐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처럼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을 하고 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일단 비행기에 앉아서 탑승을 해서 조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정말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리더들로부터 우리가 일단 그 리더분들께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술을 손에 쥐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배우는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할 때에 이것은 학습의 커뮤니티를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멘토, 그리고 커뮤니티 전체 모두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we can connect 그리고 them to each other. 서로 간의 So 연결을 technology needs to be 통해서 used 학습에 expansively 활용을 할 수가 to 있습니다. expand 그래서 all those around the learner, 이러한 helping them learn. 학습자 주변에 We 있는 모든 often need to use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technology in 기술을 ways 사용하는 other than 것입니다. presenting content. 단순히 If you 학습 think 자료를 about it, 보여주는 것으로 presenting 기술을 content is 사용하는가 the 하시나 least exciting way to use technology. 실제로 There 기술을 are 사용해서 so many more 콘텐츠를 interesting ways 보여주는 we 것 can use 자체는 그렇게 technology 흥미로운 방식이 to connect 아닙니다. students to each other, to help them 서로를 learn, to 연결을 help them 해서 grow, to help them 서로 create. 성장하고 뭔가를 Last, we 만들고 need to 그리고 use 학습하는 technology to 데에 support the 도움이 되게 professional 하는 learning 것이 and 더 growth 이 of the 기술을 teachers 사용하는 좋은 themselves. 방법입니다. When we think more expansively, what we realize is that we 이러한 need 관점들을 educators 생각해 to take 보면 on new digital competencies.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The 역량이 industry 필요하다는 standards 것을 define 이해하게 those digital 됩니다. competencies. 그러니까 디지털 For 역량을 example, 강화하는 것이 정말로 if you 중요합니다. look at these ISTE standards, you'll see that we need to IST에 think about 표준이 a 있습니다. teacher as a digital 이 leader, as a IST의 digital 교육자 citizen, as a 표준은 digital collaborator, a designer, a 교사들이 facilitator, 디지털 an 학습자, analyst, 리더, and a 시민, learner. 협력자, 디자이너, 조력자, 분석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When we 있습니다. approach teachers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n 교사의 rather than 새로운 asking 역할을 them 부여를 하면 to take a task 그래서 and put it online, 단순히 we're asking them a 교사들이 different question. How 시험을 do you design a 쳐서 session to be 교사가 effective 돼서 online? 수업에서 Rather than 어떠한 활동을 하는 asking 것이 them to 아니라 take the lecture that they've been doing and present it online, 지금까지 we 하던 ask them a 수업을 different question.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How do you 때에 facilitate 여러 a 가지 group of 역할을 할 수 students 있도록 저는 요구를 who are 하고 remote, 있습니다. 어떻게 who have 학습의 access 모두를 to 도울 수 all the 있는지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in 정보를 addition to 어떻게 what we have to offer 학생들이 them? 접근할 This 수 allows 있게 us to 하는지 expand 이러한 how a 방식을 teacher 통해서 pictures themselves, what they think they're 교사들은 capable of, 자신들이 and the 어떠한 different 역할을 할 수 skills and 있는지 abilities and competencies that 단순히 they 수업을 bring 하는 to 것이 teaching.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But we 역할을 have 할 to 수 start 있는지에 this 대해서 생각을 before 할 수 they 있게 arrive in the 합니다. classroom. 그래서 실제로 If 수업을 all 하기 we 전에 do is send new teachers to the classroom who are 선생님들께서 unprepared to teach 만약에 this digital 준비가 technology, 이 then we are 디지털 putting the 기술에 burden 대해서 on the 선생님들께서 잘 schools to train the 모르신다면은 teachers, and they're starting behind from the 일단 very 기술에 first 대해서 day. 선생님들에게 기술을 This does 가르치는 게 not 상당히 meet the 중요하다고 생각을 requirements 합니다. of the 그렇지만 school. 수업을 We 하기 need 전에 to 기술에 대한 build the 활용법을 안다고 해서 foundation 그 for 수업 those 시간에 teachers 기술을 잘 사용할 수 in 있는 것은 proper 아닙니다. digital pedagogy 우리가 디지털 before they 역량이 ever get to the 부족하다면 school. 실제로 This 학교에 has 가서 to 수업을 happen 하기 in 전부터 teacher preparation 디지털 programs.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제공되어야 ISTE 한다고 has been 생각을 working with 합니다. an international group 저희는 of collaborators 여러분들과 on the 많은 Digital 협력을 하고 Equity and 있습니다. Transformation Pledge. This is a 그리고 pledge 저희가 that 일종의 teacher 디지털 preparation programs 평등 take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that 대한 is 선언문, normal schools around 선서를 the world 만들었는데요. can take to 이것은 fundamentally transform 기본적으로 how they bring 교사가 digital pedagogy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서 into their teacher 디지털 preparation 교수법을 program. 제대로 It has 활용할 수 5 key 있도록 하는 데에 principles. 이런 것들이 The first one, of 필요하고 course,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is helping 하게 하겠다라는 teachers 내용을 thrive 담고 in 있는 digital 것입니다. environment. The second 일단 one is 디지털 학습 focused 환경에서 교사들이 on how 활약할 수 있도록 we can 준비를 시키는 help 것이 중요하고 teachers use technology 교사들이 to 그리고 learn from 선생님들께서 other teachers and learn 전문적으로 from other 학습을 할 mentors. 수 있도록 The third one 기술 is 사용을 focused 습득하게 on applying 준비를 international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frameworks 중요합니다. that are 또한 heavily 혁신적인 trained, 디지털 학습을 such as 가속화할 the 수 ISTE 있는 standards 프레임워크를 to bring 적용할 수 to their 있도록 teachers. 선생님들을 The 준비시키고 fourth one 또 is to 모든 help all 교사가 faculty 학습을 infuse 위해서 into their 기술을 사용할 expertise 수 있는 for teaching 전문성을 and learning 다지고 with 강화할 수 technology. 있도록 지원을 해야 This is 합니다. not something that one faculty member 이것은 should be tasked with. 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 학교 관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very faculty member 모든 선생님들 at the 그리고 학교 university 전체가 who prepares 특히 이제 teachers 대학을 become 기준으로 an 말씀을 expert in 드리면 using digital 대학 technology 전체가 to 그리고 teach the 필요하다면 area of focus that they 전문가의 have.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Last, 내용입니다. 그리고 we need to 마지막으로 collaborate with school leaders to 우리는 identify 학교 리더와 협력을 how they 해서 have shared digital competencies. 공통의 If we 디지털 don't 교수 match what 역량을 we're doing with 파악해야 the 합니다. preparation 현재 program 우리가 to the 그 digital profile of the school, 학교의 where the 디지털 teachers are 프로파일을 going to 모르고 teach, then we have 현재 a huge disconnect. 선생님들의 So we 디지털 really need 역량에 to create 대해서 파악을 partnerships 하지 that cross over 못한다면 우리가 between 제대로 the 된 teacher 디지털 preparation 역량 program and the 강화가 school 불가능합니다. so they're on the 제대로 same 된 page.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The 이러한 second thing 부분들이 we have to 상당히 do 중요합니다. is 그다음에 upskill 저희가 해야 teachers 하는 일들 after 중에 they're already 하나가 teaching. 이제 임용 전에도 이러한 디지털 역량 This 강화 has to be 필요하지만 done 임용 in a very 후에도 systematic way 선생님들의 that 스킬을 focuses on digital 강화를 해야 competencies. 되는데요.
It can't just be a 단순히 lecture to them. It can't just be using 선생님들에게 the old 강의를 way of teaching.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낡은 교수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Is an ISTE certified educator 저희는 program. 그 인증 교육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이제 멘토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는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원칙을 문서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이 배운 것과 또 이것을 실제로 교실에서 적용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도구로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듣고 보고 읽는다.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고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코딩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 기반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수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을 혁신적인 설계자, 디자이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에 서 이제 뭔가 듣고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한 포용적인 학습 환경에서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디어와 또 도구를 쓰고 또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지금 5살 된 어린 학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료와 함께 친구와 함께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 학생은 감독의 역할, 또 다른 학생은 카메라맨의 역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무대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이 미디어 프로덕션을 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어린이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면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배움이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공동 학습을 하고 공동 큐레이팅을 하고 공동 창조를 학생들과 같이 하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교실이 아닌 외부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또 교실 안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는 환경에서 선생님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또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컨텐츠를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학생과 함께 컨텐츠를 같이 큐레이팅하고 그리고 혼자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그러한 수업 내용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학습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셉 사우스 연사님의 발표였고요.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후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라는 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연사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조셉 사우스님은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이번 세션 마지막 순서의 Q&A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자,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지연 교수님께서 다음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지연 교수님은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사가 갖춰야 할 4가지 역량, 파카라는 주제로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수 학습의 패러다임으로 파카 교수 학습 모형을 소개해 주시겠고요. 이를 적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 및 전략,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02년 미국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리나 조교수를 거쳐서 2006년부터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공학자이시자 교사 교육 전문가로서 주된 연구 관심 분야는 테크놀로지 기반 역량 중심 수업의 설계와 평가이고 교육부 이러닝 세가 사업 이 리드 전문가 그룹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국제 교육 협력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지연 교수님의 발표 또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사가 갖춰야 할 4가지 역량, 파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사실 20년 전에 미국의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때 교육공학 박사를 마치고 처음 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외지에 있는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교사 교육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교육공학자로서 사실 그 학교에서 테크놀로지가 교사와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다양한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학생들의 그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서 저희가 많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앞두고 학생들의 그 미래 역량과 관련되는 중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사실 교사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좀 그동안 특히 그 사범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교사 교육, 예비 교사를 키워내는 그 역할을 하면서 좀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경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한동안 그때 많이 소개가 되었던 그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급격한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소개될 때마다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적 안정으로 이렇게 혜택이 수혜되기까지 조금 저희가 흥미롭게 살펴봐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 그 교육과 테크놀로지가 이제 같은 수준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뭔가 저희가 어떤 급격한 어떤 사회적인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기술이 소개가 되면 그런 신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제 요구가 높아지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이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그 레볼루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떤 AI나 어떤 로보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직업군들에서 아주 급격한 저희가 그동안 아직 관찰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신기술이 저희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하게 키워내지 못할 때 사실은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이제 추월하고 그 부분에서의 격차를 저희가 제때 따라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고용의 어떤 문제라든지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사회적인 어떤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현재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약간 답보해서 그냥 어떤 점진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급격하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신기술의 어떤 역량을 교육에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춰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 필요한 미래 교육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트랜스포머티브 체인지인데요. 완벽한 탈바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교사 자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교사의 역량.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교사 역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래와 관련돼서 일단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역량을 얘기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어떤 복잡한 요구가 있고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또 태도 이런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미래이다 보니까 지금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현재 교사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교육 과정으로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 하면서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근거리라고 할 수 있는 2030년을 예상을 하면서 그 당시 두 단계로 저희가 그 미래 역량과 관련되는 굉장히 활발한 국제적인 연구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보시듯이 먼저 그 미래 학습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들이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딛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기 위해서 그 당시 2030년이 됐을 때 학생들이 어떤 종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그 당시 많은 연구들이 소개가 됐던 것들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OECD라든지 또 유네스코에서 저희가 이제 21세기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들에서 일단은 그 직업 세계와 관련돼서 현재 사회에서 2030년대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직업들 거기에서 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들을 살펴봤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들은 항상 직무와 관련되는 그 전문적 지식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이 연구들에서 강조되는 것들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역량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역량들을 강조해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무 역량에 대응하는 학습 역량에 있어서 당연히 교과적인 지식에 대한 강조도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역시 학교에서도 어떤 실행 능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역량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키워내는 역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960년대부터 2009년까지 이제 아까 관련되는 그 좀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그 직업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실행 능력을 말씀드렸었는데 반복되지 않으면서 여기 보시는 이런 어떤 그 서비스적인 어떤 지식 기술들이 활용도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AI와 관련돼서 대체되는 직업과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교사를 예로 들었을 때요.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실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그 직무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들은 이제 AI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미래의 역량을 규명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저희가 2022년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날의 고민은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역량을 이제 기를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2030년대 학습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해서 이제 2030년을 향한 어떤 그 교육 환경의 설계, 또 교사의 어떤 수업상에서의 어떤 역량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 좀 나오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미래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들은 이제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저희가 익숙한 어떤 지필고사 중심의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학생들이 알아내는 그런 어떤 것을 평가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지금 보시듯이 이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종합적인 그 교육 과정과 또 평가의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교사의 역량, 미래의 어떤 학습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서 지금 교사들이 사실 업무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방역과 굉장히 많은 그쵸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계셔서 여기 보시는 멀티태스킹 이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서 아까 그 어떻게 보면 독주하고 있는 그 신기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교에서 교사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학습과 관련돼서 새롭게 익혀야 되는 너무나 많은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이나 교수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로 무장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미래교육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전학공과 이런 어떤 연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익히고 계시는 이런 기술들이 과연 어떤 모습의 수업으로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모든 이번 그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AI 기반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그 실험적인 어떤 시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들을 가지고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이런 테크놀로지들 하나하나의 어떤 새로운 툴들을 익히고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과연 어떤 형태의 수업의 비전으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선생님들에게 그냥 새롭고 뭔가 그 또 하나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익힘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보면 퀼트 같은 데서 직무를 짜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파카 모형은 이런 의미에서 좀 불확실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와 같은 교원 양성 기관들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미래 교육에서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 하는 지향점들을 조금 제시하기 위해서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카 조금 낯설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네 글자의 약자인데요. 개별화, personalize,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기반, authentic, 그리고 융합적, convergent, 그리고 적응적, 그래서 adaptive의 네 가지 약자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개별화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각 학습자의 어떤 서로 다른 요구에 기반해서 그 학생들에 맞는 어떤 약간 차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오센틱이라 함은 아까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교과와 그다음에 이제 교실 시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 수업에 어떻게 보면은 문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켜서 이제 그 어떤 실전 공동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맥락들을 어떤 실제적인 과제라든지 어떤 협업적인 프로젝트로 연결시켜서 수업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버전트 러닝은 융합적인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익숙하게는 어떤 주제들의 융합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양한 그 뭐 학습 환경이라든지 AI 기반의 어떤 이런 융합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재 교사들이 앞으로 이제 학생들과 마주해야 되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환경에 대한
리터러시를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어댑티브 러닝은 이게 일종의 오늘 많이 소개됐던 그 테크놀로지와 기반한 것들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랑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교사가 매우 즉각적이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참여와 어떤 그 협동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모형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의 그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화 학습인데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현장의 딜레마는 사실 개별화 학습했을 때 모든 학생한테 1대1의 맞춤형, 서로 다른 최적화된 학습의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알렉스라든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첨단 시스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디자인상에서 저희가 스펙트럼이라 소개를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자동화된 학습자의 그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좀 테크놀로지 기반한 시스템도 가능하지만 개별화 학습에 가장 그 처음에 태동됐던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자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차별화된 어떤 수업의 속도와 어떤 수업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은 실제 저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플립 러닝. 보통 요즘 플립 러닝이 유행이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나도 연수를 받고 뭔가 써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플립 러닝의 사실은 이 플립 러닝이 어떤 식의 수업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해 속도가 다른 학습자들을 위해서 동시에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은 속도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필요한 만큼 이걸 확인하고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제 수업 중에 조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개별 학습자들의 요구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예들 중에서는 이제 교사가 지정한 형식으로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본인의 어떤 관심이나 진로에 맞추어서 조금 주도적으로 이걸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어떤 학습의 동인으로 삼는 그런 수업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밑에 보시는 예는 그 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수업의 예인데요. 저희가 어떤 가상의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개별화된 수업 지도를 이제 고민하는 저희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현장에서 조금 가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이제 이런 어떤 개별화 수업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오센틱은 흔히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실제 세계하고 이제 학습을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PBL 문제 기반 학습, 문제 바탕 학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그 스펙트럼 밑에 있어서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학생이 그 문제 해결, 교과 지식이 사용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경험을 하는 일종의 인턴십 같은 형태겠지만 거기에서 또 초반에서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고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비용이 따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갖고 와서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이제 그 체육교육과에서 체육교재 및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시간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실제 체조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한테 교수님을 통해서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줌 수업에서의 뭐 카메라 사용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교육공학 수업으로 갖고 와서 과제화시켜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실천 공동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현장 수업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제시하는 예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융합적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다양한 교과나 어떤 특정한 교과의 벽을 넘어서서 다양한 그 어떤 주제들 융합하거나 또 어떤 다양한 그 학습의 공간들도 이것들을 융합하고 융합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습 공간이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한 심화되고 또 좀 다양한 이해를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금 새로운 형태.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학습한 것들을 학생이 자기만의 하나의 어떤 세계로
이걸 전시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이제 그 교과 중심의 융합적인 수업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 스펙트럼에는 이제 그것도 공간적인 어떤 그런 융합의 시도가 있어서 이것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 액티비티를 직접 그런 간단한 앱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체육 교재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입니다.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아니면은 모바일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이제 교재의 어떤 영역으로 갖고 와서 어떤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와 피드백을 좀 이제 확산시키는 것들이었고요. 옆에 보이시는 것들은 또 학생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수업 중에 발표를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건 이제 흔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에서 융합 수업인데 이제 수학과 음악 교과에서의 이제 다양한 융합 시도들을 위한 수업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개드릴 그 어댑티브 러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그것들의 교사가 이제 기민하게 반응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습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어떤 생산성을 높이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플랫폼에 기반하는 어떤 시스템 기반의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 좀 고도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학교 현장의 현실이 그런 어떤 좀 첨단 테크놀로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냥 교사의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조금 더 가벼운 종류의 어떤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생 실습 때 저희가 이제 모의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학생들이 실습한 내용의 지도안을 올리면 옆에 보시는 거는 비디오는 못 보여드리지만 태안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은 이제 패들렛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할 때, 과제를 할 때 학생들이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중간 살출물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교사가 확인하고 그것들을 뭐 병행 수업 같은 경우처럼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또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어떤 하나의 툴 자체가 아니라 사범대학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친 교사가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의 모습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학생들의 그 미래 역량에서 저희가 교사들이 그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교사를 키워내는 것.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미래 교육에서 지향하는 점들이 사실은 여기 보시는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오래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위해서 오늘 그 네 가지 파카 모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트랙 B2죠. 변화의 문을 여는 교사, 디지털 교육의 구심점이 되다라는 주제로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재상이 변화하면서 교사의 고민도 많이 깊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 그리고 생각들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번 발표는 경기 병점고등학교의 정미라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미라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양면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정미라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사이시자 교육 전문가로 고교 학점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체제를 연구하며 고교 학점제 관련 5권의 도서와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초청 강사로 교사들을 위한 원격 연수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정미라 선생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병정고등학교 정미라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좋은 설명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교사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과 또 과제를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보 교사도 아니고요, 영어 교사예요. 그냥 이런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에듀테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좀 궁금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 교사들이,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사, 그냥 일반 교사들은 어떻게 이 교사의 역량을 바라보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초청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아는 AI 2019년도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피아와 인간과의 대화가 상당히 유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영어 교사가 할 역할이 무엇일까? 아직 이 우리나라에는 대학 입시가 수능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영어 회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1대1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반가움과 한편으로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지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에듀테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사가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의 교육과정 안에는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과목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과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시도교육청에서도 각 인정 과목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AI가 벌써 우리 교육과정에도 들어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AI 융합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34개의 고등학교에서 AI 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도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올해 AI 고등학교가 서울시에 개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듀테크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생님들은 아직은 걱정만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각종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일선에 지금 학교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잘 느껴지고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EBS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줘야 되는 고등학교의 현실에서 이 AI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참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I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잠깐 들여다보았는데요.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은 좀 줄이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AI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그 에듀테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시점에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AI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맥락, 교육적인 개념을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에듀테크를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우리의 사회의 각종 문제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해결해 갈 것인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AI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교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가 들어온대요. 자, 그러면 AI가 들어오면 인간
선생님도 있지만 AI 선생님도 같이 공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냐? 분명히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교육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AI 교사가 들어올 때 이 AI 교사의 정체성, 그 개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먼저 세우고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AI는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발한 AI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개발하고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성을 끝까지 교육 내에서 잘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미래에 이러한 개념을 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돕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들은 지금 이런 에듀테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캐리스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살펴보았는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장애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선생님들 머릿속에 팍팍팍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인프라적으로 구축이 아직 매우 미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학교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들이 혼재되어서 어떤 표준이 없다라는 이러한 측면들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이러한 에듀테크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리고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잘 들여다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나 비디오나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어떤 수준,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나 즉 회의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에듀테크는 교육상에서도 자꾸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서는 바로 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갑자기 소환된 미래 교육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장애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마찬가지로 그 장애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우리 교사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자, 이 지금 현재 이 기술과 교육이 아직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융합이 되어서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간을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 줘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융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정체성도 이제 세우지만 무엇보다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에듀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니션, 즉 어떤 이런 기술 전문가들을 좀 지원해주는 방향들도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학교는 컴퓨터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그러한 정보화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양질의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교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업무와 예산 업무를 떠맡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왜 내 업무야? 내가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듀테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티칭 툴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콘텐츠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교수를, 즉 교육을 도와주는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지금 현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 그중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만 좀 뽑아보았습니다. 자, 에듀테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학습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옛날에는 직접 가서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여러 가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얻었던 이런 지식이나 기술들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판적 사고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배워 되게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경우에는 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건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또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에듀테크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빠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서 토론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으려면 교사가 계속 지원해주고 다음에 계속 관찰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이나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러면 자꾸 만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교육들을 잘 어떻게 보면 체계화해서 더 잘 제공해야 되는 목도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은 트레이닝이라기보다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4C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된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4C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향상시켜 줄지, 그러려면 우리 교사의 전문성도 여기에 맞춰서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사의 전문성과 에듀테크를 한번 연결해 보자. 교사는 어떤 가르쳐야 되는 대상일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 점에서도 우리가 먼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와 연결해서 볼 때 교사에 의한 어떤 학생을 위한 어떤 에듀테크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사의 전문성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6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가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교사는 스스로 배울 수 있고 협력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다음에 시 단위, 다음에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그 배움의 넓이가 넓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도 쉐어링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노하우도 쉐어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하튼 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연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교사들의 연수인데요. 교사들의 연수들이 대체적으로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획일적입니다.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알아서 배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좀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 교사들에게 맞춤식의 어떤 교육들, 연수들이 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수가 끝난 후에도 뭔가 더 보충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티처 네트워크와 즉 교사들의 협력 체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학교에서는요. 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듀테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 이러한 교육을 바로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 기술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학교에 와서 일단 교사들을 지원해주고 어떤 시스템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의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구축된 걸로 계속 울려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역량 또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센터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죠. 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협력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센터에서는 바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고 다음에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다음에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정보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크에 아주 전문 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문 기술인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전문인이 되어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같이 바로 이 전문가 선생님에 있어서는 그 학습 자료도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러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교사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된다. 자, 시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사의 업무는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안 하고 싶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에듀테크가 들어오니까 모든 교사들 에듀테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글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스스로 배우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분명히 시간과 필요한 예산들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그 봉급 안에서 본인이 전문성까지 향상시켜야 되는 많은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배움을 선택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의 지원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살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의 지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AI 교육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디지털 에듀케이션의 즉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의 갭은 나중에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러한 격차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에듀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 그렇지 못한 가정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 내에서 에듀테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격차들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을 해줘야 된다. 모두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컴퓨터 하면 게임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체제,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언제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한 적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되게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될 때 아이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게임과 연결하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듀테크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철학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예전에 제가 일본 만화에서 본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아톰은 선한 어떤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 교육을 하면 이런 악당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디지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시민교육 안에서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내 아이들의 시민 역량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 에듀테크가 확산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육을 생각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육을 기대합니다. 정미라 선생님 정말 흡수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번 세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발표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정말 귀중하고 배울 게 참 많은 세션입니다.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세션이 정말 다 유익하지만 이번 세션은 선생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양질의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의견들 그리고 질문도 정말 이 10분, 11분 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응원의 댓글, 의견 너무나 좋습니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교수님의 발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다 이런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데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였나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명제입니다. Fabulous 50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해주셨고요. 교사의 역량 확장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연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수를 받고도 이것을 구조화하고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저희가 곱씹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임용 대기 중인 교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확장시킬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팀 티칭 형태로 교육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바이 7708 아이디 너무 좋습니다.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질문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셉 사우스 연사님께서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신데요. 잘 들리시지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잭님, 네, 잭님이 항상 영어로 멋진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o here is the question. 질문 드리겠습니다. You mentioned 그래서 조셉 five elements of 사우스님께서 digital equality 디지털 and 평등과 transformation. 변혁을 But 위한 it 5가지 seems 요소에 very 대해서 말씀을 difficult to realize them 해주셨는데요. with the power of 이게 teachers 교사의 alone. Could you tell the 힘만으로는 Korean education 실현하기가 government 어려운 and 것 officials 같습니다. what they 한국 need to do to make it happen? 정부와 또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러한 변화를 교사의 힘만으로는 이끌어내기가 어렵겠죠. 정부 리더와 정치 이반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됩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임용이 되기 전 그리고 임용된 이후에 교사들이 업스킬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교사 임용을 받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디지털 역량 또는 디지털 교수법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지만이 임용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용이 된 교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교사 경력에서 디지털 교수법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서 교사로서의 월급을 올리는 데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잭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지영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은벨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분께서 학교 교육에서 이 파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적으로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해야 할 리더십 지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파카 모형을 소개하면서 사실 조금 강조 이제 하려고 밑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요소별로 저희가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보통 그 미래 교육과 관련돼서 각각의 요소에서 저희가 뭔가 그 첨단 수준의 좀 어떤 인프라나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지만 그런 모습들의 수업들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사실은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리더십도 그렇고 저희가 물론 그 인프라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 각각의 요소들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약간 상상력이랄지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이론들이 사실 처음에 제안됐던 것들이 지금 1960년대 심지어 50년대부터도 개별화 학습에 대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오늘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고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생긴 것이지 그것이 없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잘못한다면 어떤 특정한 모형의 특정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뭐 개별화 수업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뭔가 정책적으로 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양한 여건과 수준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파카를 실천할 때도 그 안에도 개별화와 또 그 안에서도 적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저희의 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 교수님 강의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현장 경험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이 미래형 교수 학습 패러다임 PACA 하카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정미라 선생님께 드립니다. 쟁님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같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서 말씀에 공감합니다. 쟁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네요. 고교 학점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학점제 도입이 디지털 개수가 교육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써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고교 학점제다라고 하면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수형의 중심에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어떤 학문적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과목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는데 그러한 어떤 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의 어떤 진학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에듀테크 쪽이나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나 뭐 다양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들,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진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한국에 우리나라에 안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라는 피드백. 정말 호소력 있는 강의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되게 좋아해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당성 있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교육 현장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다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실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떤 능력을 향상하면 좋을까요?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떤 능력을 향상하면 좋을까요?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셉 사우스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So it's an excellent question. 네, 정말로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상당히 협소한 학습입니다.
abstract things, maybe 추상적인 algebra 것들, or grammar. 대수학, But when a 문법 student 이런 learns 것들은 정말로 협소한 expertise, 학습이지만 then they become 실제로 confident 전문성을 in a broader 획득하게 set 되면 of 더 activities, 넓은 of 활동에 대해서 knowledge, of ways of thinking 지식뿐만 about the 아니라 world. 또 전 세계에 So 대해서 a 생각하는 student 또 who 사고하는 becomes an 방식을 expert in 배우게 digital 됩니다. 그래서 creation 이 디지털적으로 is able 뭔가를 to 만드는 그런 전문성을 예를 expand 들어서 their 갖게 된다. capacity 그러면 to 자신들의 be 역량을 independent, to make decisions, to collaborate with others. 확대해서 독립적이고 student 또 who 다른 can 사람들과 become 협업을 하는 an 그러한 expert 사람으로 성장을 in 할 수가 있습니다. game design or 게임 디자이너가 in 될 수도 creating 있고 perhaps a play or 아니면 digital artwork. 연극이나 디지털 예술 작품을 만드는 once 사람이 again, 될 수도 is 있습니다. able to learn from a mentor, 그리고 멘토로부터 to 배운 것을 engage in 배워서 technology 디지털 in 기술을 ways that they'll be 활용하고 asked to use them for the 우리가 rest of their life in 이러한 this profession. 방식으로 So really 사용하는 important 게 shift we can make in 맞다라고 school 가르쳐 주는 is to 것뿐만이 focus 아니라 그 less 이상의 다른 on 방식으로도 abstract 기술을 knowledge 사용해서 acquisition 뭔가를 and 만들어낼 수 instead 있는 그런 to 삶이 될 수도 embed 있습니다. that knowledge acquisition 그래서 단순히 in a 지식을 more 습득하는 것이 broader 아니라 approach to 더 helping students gain 폭넓은 expertise and 접근법을 competency 통해서 자신들이 특정 in 분야에 대한 broader 전문성을 areas 쌓고 이를 that put 바탕으로 해서 them in the driver's 자신감을 seat. 갖는 So instead of 것이 them 나중에 watching the screen, 일상생활에서도 they're 도움이 될 actually 것이라고 creating what 생각합니다. happens 단순히 on 스크린 앞에 screen.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도록 Thank you 돕는 very much 것이죠. for your insightful answer. 혹시 더 네,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네, 덧붙이고 덧붙인 싶은 말씀 게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좀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네네. 내가 겪는 어려움, 또 내가 궁금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미래 역량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해서 저희가 어떤 객체처럼 3인칭으로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하시지 말고 아까 전문가라고 했을 때도 네. 현재는 내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부분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조금 그 자기 주도성,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인 것 같고 그거를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 좀 교실에서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셉 사우스님도 단순히 어떤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그런 행위에서 당연히 이렇게 좀 벗어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지금 그 새롭게 추가되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정말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맞춤 연수 과정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줄어들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교사에 따라 역량 편차가 크다는 점 이런 것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미라 선생님의 강연 많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에듀테크로 인해서 이제 교육에 테크놀로지가 들어올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아주 기본적인 가치인데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 교육 내에서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공감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변화의 문을 여는 교사, 디지털 교육의 구심이 되다.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